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힘든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참 잘했네요. 아,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더운 날, 네, 이렇게 더운 날 스튜디오에서 저희 촬영을 하는데 정말 너무 더워요. 옆에서 지금 좀 긴장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초등교사 안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안 선생님, 안상현 선생님 오늘 모셨는데요. 선생님 인사 한 말 간단하게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면 되나요? 네. 네, 저는 초등교사 안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고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만큼 초등생활에 관한 다양한 부분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선생님을 처음 이제 뵙게 된 게 학부모님들도 뭐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걸 통해서 선생님 채널을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접했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되게 좋은 책도 쓰셔서 네. 제가 또 이 책도 구입해서 혼자 열심히 보다가 이분을 꼭 모셔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얘기를 한번 나눠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모시게 됐어요. 네. 근데 선생님 책이 이제 초등 완성 습관의 힘이라는 이제 책 제목인데 내용을 쭉 보니까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좀 주목했었던 부분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 태도였어요. 네. 네. 그래서 학교 생활 태도가 전반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교에 보내면 뭐 잘 지내고 있겠지. 그리고 엄마들이 기껏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볼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게 학교에서 가지고 온 어떤 성과물? 그죠? 그래서 뭐 성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적이 괜찮으면 뭐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성적이 조금 아니면 그때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태도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주셨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다 공감 가는 것들인데 특히나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태도 중에 이 태도 정도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 싶은 그런 태도가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태도들이 많은데 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을 중요시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을 때는 우선 배려와 경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막연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경청과 배려가 포함된 그 대화하는 태도를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대화하는 태도가 올바른 친구들이 학교 생활뿐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대화라는 것 자체가 2명 이상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말할 때에는 상대방은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말을 해서 대화를 네네.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죠. 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 것처럼 항상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기 때문에 대화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업 시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보통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점차 피드백과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라고 네. 수업을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질문을 했을 때 누군가는 대답을 하고 그쵸. 누군가는 대답을 못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학습적이나 두뇌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거든요. 학부모님들은 거기서 오해를 하시거든요. 네, 아이들이 타고났다. 그쵸. 네. 숙기가 있는 애들은 발표를 한다. 네네. 그리고 잘 모르겠는 애들은 이제 좀 소극적이거나 그런 그쵸. 아이들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는 최소한 선행학습이나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워왔다거나 아니면 40분이라는 그 시간에 배운 핵심적인 한두 가지를 질문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는 수업이라기보다 우선 선생님이 말하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경청을 하지 않았다가 되니까 선생님과 수업하는 데에서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답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자기 이름이 불렸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이지만 보통 대화는 1대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수업은 어떻게 보면 1대 다수의 수업 대화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애들이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안 되게 되고 본인의 경쟁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대화랑 수업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이럴 때에도 학생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뭐 장난을 치거나 놀이를 할 때 항상 서로에 전달하는 거는 대화잖아요. 그쵸. 그 친구 관계에서도 얘 나랑 말이 잘 통한다. 이야기가 잘 되네. 나랑 마음이 맞네. 라는 거는 결국 대화를 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화가 자체적으로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아이. 네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고 상대가 말하는 걸 듣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화하는 태도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대화가 어른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점점 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사회에서. 그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정말 살면서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었던 친구가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엔 참 희한한 사람이 많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대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대화의 태도를 갖는 게 뭐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도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집에서 우리 아이가 잘 남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남들과 원활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이 태도적인 부분을 키울 수 있는지 선생님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가정에서의 대화 패턴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 대화가 자주 일어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가정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특히 애들이 사춘기 네네. 들어서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도 중요한데 아마 그 저학년 때부터 대화하는 패턴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께서 듣지 않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엄마가 원하는데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이거 해, 이거 멈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대화 습관 자체가 학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보고 자라는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그 가정에서부터 뭔가 다른 일상적인 이야기는 괜찮지만 뭔가 정말 중요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정말 서로 경청하고 배려해주는 그 자세 자체가 가정에서는 서로 뭐 방에서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네. 하면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나도 엄마랑 아빠 말 집중해야지 라는 습관이 결국 학교로 이어지면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 말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 예능 프로 중에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가족끼리도 말 못하고 이제 넣어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얘기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대화하지 않는 가족의 어릴 때부터의 모습이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아이들 발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거, 학교 생활이 기반이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발표라는 것도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본인의 대답을 하는 큰 틀에서의 대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발표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뭐 이렇게 매체에서도 보이지만 한국 기자들은 뭐 질문이 없다. 네, 막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약간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좀 약간 미덕이라고 네, 네. 생각했던 것 같지만 점점 세상이 달라지고 있죠. 특히나 맞습니다. 이제 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발표 점수가 실제 성적에 반영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만약 소극적인 아이라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들어서게 될 텐데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듣는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발표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적으로 뭐
우리 웅변학원이나 막 이런 데 보내야 많이 될까? 가시죠, 네, 학원들을.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화랑 발표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뭐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데 네. 좀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게 할 수 없을까요? 라는 부분을 많이 하시고 그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힘든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참 잘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 두 가지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려요. 우선 네. 첫 번째로는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중에서는 그 조용한 것 자체가 마음이 편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조용히 있는 게 편한 아이들. 수업에는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네. 손을 들어서 발표하는 거를 내키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굳이 뭐 네.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이라는 마음이 더 크세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생님은 담임교사는 어머님과 상담을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아이 입장에서는 수업 잘 참여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해볼래? 하다 보면 계속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그럴 것 있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자녀와 이야기해 보신 다음에 그 성향을 파악해서 만약에 성향이 맞지 않더라면 이거를 먼저 맞춰 주셔야지 가정에서의 지도와 학교에서의 지도가 합쳐져서 연계가 되는 네,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아이에게 먼저 어떤지 파악해 달라가 첫 번째고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상황. 네.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발표를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말을 조리 있게 못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교직 생활 중에 많이 봤었는데 네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각각 파악해 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첫 번째로는 정답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완벽하게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친구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때 보면 그냥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손을 들어서 그냥 함께 참여하고 그냥 하는 게 즐거움인데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학습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이게 그때 손을 들까 말까 고민하지만 들었는데 정답이 틀리게 되면 약간의 민망함과 좀 그런 창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번 손을 들 때 그 틀렸던 경험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확한 정답인가? 망설이게 되면서 네. 이제 이때 손을 들었다 틀리면 앞으로 손을 들지 않게 되는 거고 손을 들게 되면 아직까지는 괜찮구나라고 되는데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제 결정적으로 완전히 학업 격차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자신 있는 친구들만 손을 들게 되는 것인데요. 우선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오히려 좋은 그 효과가 기대되는 게 발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즉 학습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네네. 네. 계속 선순환이 발표를 하고 싶어하고 공부를 하고 또 발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발휘되는 케이스여서 어떤 부분이 발표할 때 필요한지 선생님께서 평소에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복습이 되고 네. 발표에 이어지게 되는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굉장한 꿀팁인데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정답은 알지만 이제 진짜 이걸 어떻게 손을 들어야 되나 친구들이 보는데 좀 민망한데 이거 내가 나선다고 친구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친구들이 아마 가장 바뀌기 힘든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정답을 알지만 아이의 성향 자체가 이 내성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한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렵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은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나 그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시는 방법이 우선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메뉴를 정하거나 여행을 갈 때 지금까지 보통 부모님의 의견대로 이제 학생들이 따라갔다면 또는 의견을 냈지만
안 되라거나 조용히 넘어갔을 경우가 많았을 텐데 아이에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그만큼 받아주시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내가 이제 말하면 우리 집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가 돼야 학교에서도 그 자신감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편한 가정에서조차 발표나 이야기를 잘 못하면 네. 당연히 학교에서는 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조금 별개로 저희 반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네. 이거를 조금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가 있어서 네. 1학기 때부터 부담하게 계속 그런 것들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데 네. 이거는 담임 선생님마다 약간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과의 래퍼 형성 그리고 학급 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바뀔 수가 그러니까 학급 반 자체가 어떻게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집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편한 사람이랑 있으면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나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편한 사람이면 자기가 틀리든 맞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아이가 선생님을 굉장히 편하게 느껴야 되네요. 네네. 사실 그게 막 쉽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할 때 그 모둠 친구들이 편하다면 발표를 할 수 있고 모둠원들의 힘을 입어서 이제 전체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는 어떤 학급 친구들을 만나냐 따라 다른데 저는 아이들의 발표를 하면 정답의 유무를 크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네. 정답을 확인하지만 네. 국어나 사회나 좀 생각을 이끌어내는 네. 정답에는 아이들이 그 생각보다 말을 잘 발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차 익숙해지고 저의 성향을 알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엉뚱하거나 창의적인 대답을 해도 다 같이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경청해줘요. 저희 반 전체들이 뭐 칭찬이나 격려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혼이 남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쓸데없는 말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수업 시간에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점차 발표도 줄어드는데 아마 가정에서도 애들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때 공부나 해 뭐 이런 그쵸. 이야기를 하실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은 진짜 자기가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고 느끼신다면 반응까지 해보인다면 그 아이들은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괜찮구나 라는 마음이 결국 발표를 하는 습관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듣다 보니까 선생님 반 아이들 정말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착해서 아마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안 선생님이 우리 아이 담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제가 담임 네, 엄마들의 담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